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비트코인이 너무 어렵죠? 움직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뭐 어쩌라는 건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원칙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고점까지도 빨리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첫 번째고,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이동평균선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될 것이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하면 다행인데 떨어지게 되면 더 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정말 10만 달러를 깨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속 영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도 사실 뭐 유력한 변화는 없고요. 또 뚜렷하게 바뀐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미넌스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를 하방으로 이탈한 건 좋았지만 결국 이렇게 리테스트를 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다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리테스트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많은 상황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알트로 재미를 보다가 갑자기 떨어져서 우리가 피를 봤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PTSD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지금은 특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미넌스가 주요 구간을 빠졌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비트가 정상이 아니다. 비트가 정상이 아니다. 결국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 얘가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대적인 알트장이 왔을 때도, 지난 시즌이죠. 지난 상승장 때도 대대적인 알트장이 올 때는 언제였냐면 이때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미는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알트장이라고 인식을 할 때는 1월 말부터 2월 초였어요. 이때가 그때인 거죠. 근데 그러면 결국 뭐였냐면 얘가 비트가 빠질 때 도미넌스가 같이 빠져도 결국 비트가 올라가면서 이 지점을 강력하게 뚫어주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비트가 버텨주니까 알트를 사도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이 알트장을 촉진을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다 좋은데,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고 한 건 다 좋은데 문제점은 결국 얘가 여기서 제대로 올라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횡보를 통해서 이동평균선 자체를 역배열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밀집을 시킨 다음에 얘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방 이탈을 하지 않고 이걸 버텨내면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꺾일 거잖아요. 이렇게 꺾이다 보면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때 캔들이 요 위의 가격으로 횡보를 하다가 올라타고, 그러면 뭐 한 11만 6천 정도 되겠죠. 그때가 되면. 그 다음에 이걸 또 리테스트를 완료한 다음에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서 했던 것처럼 장대 양봉을 쫙쫙쫙쫙 쏘면서 신고점을 돌파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주면, 그러면 우리는 2021년 1월 말과 2월에 봤던 그러한 비트코인 움직임, 거기에 따른 알트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갈 거다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항상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항상 이 얘기를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지겨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역시도 사실 지겨워요. 매우 지겹고요. 그래서 영상을 되게 띄엄띄엄 올리는 것도 진짜 재미가 없다 그래나 요즘 장이? 그래서 진짜 저도 흥미가 떨어질 정도면 참 이분들은 오죽하시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업비트를 보면 우리가 마냥 부정적인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이 크로노스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리고 라이브 피어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드리프트 이런 애들 움직임도 괜찮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자 이거 보시면 우리가 얘랑 비슷한 알트들을 만약에 물려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우리가 평단이 이런 데가 막 있어요. 진짜 지옥 같은 상황인데 평단이 막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막 지옥 같은 상황인데
그게 나중에 되면 정말 알트장이 오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우리 거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온톨로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윗꼬리를 이렇게 달긴 하지만, 그러니까 마음 먹고 올리려면 금방 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냥 이제 뭐 물려있고 해서 힘들다 뭐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얘도 여기에서 매집 하는 그런 과정들 겹치고 알트장이 올 때 이런 식으로 올리려면 사실 지금의 이 박스권 횡보라던가 아니면 쭉쭉쭉쭉쭉 계단식으로 죽이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 기존에 있던 홀더들을 털어내야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잘 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쨌든 이 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이거랑 또 추가해서 뭐가 되냐면 내 자산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도미넌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트와 이더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갖고 있고 거기에 내가 이런 것들을 물려있는 것들에 대한 긍정적 사고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나머지 현금으로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월 알트장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새로운 사이클에서 우리가 봤던 그 도미가 갑자기 오르면서 비트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알트가 반등했던 게 다 뱉고 반등을 안 한 것들은 안 한 것들 나름대로 또 뱉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로 행복회로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희망회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시면 이렇게 멈춰있는 코인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쭉쭉쭉 가는 코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좀 단기적으로 내가 단타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단타인데 예를 들어서 진입각을 잡아요. 근데 뭐 1차나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한 4차까지 판다 생각하고 1차 팔면 3차까지 남잖아요. 그럼 이거를 단계별로 이렇게 매도가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땡큐인데 이러면 알트장이 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알트장이 오면 이거 먹으면 되고 안 오면 내가 1차 익절에서 리스크 관리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제2의 크로노스에 대한 후보들을 찾아본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내가 차트를 보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코인들을 어떻게 찾냐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토, 서싱트,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리면은 뭐 레이디움도 얼마 전 잘 갔죠. 그리고 뭐 드리프트 잘 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리스크 관리를 계속 시키면서 매매를 안 시키다가 저런 것들이 보이면 이렇게 코인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정작 진짜 너무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에 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멤버십에 오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오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를 들어오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소통방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물을 하는데 선물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건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선물방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선물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게 연두색 체크 표시가 타겟을 간 거예요. 갔고 또 위로 가면은 또 여기 또 갔죠. 위로 가면 또 갔고 요때 이제 한번 손절이 나고요. 그 다음 가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에 청산이 진짜 엄청 나고 있는데 거기 속에서도 잘 버티고 수익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오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동영상 정지 버튼 눌려서 가입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전히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USDT와 USDC가 다 올라줘야 되고요. 전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알트로 들어와야 뭐 알트나 뭐 비트로 들어와줘야 좋은 건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딱히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위험 신호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셀 포인트와 가까운 이 지점들이 보통 언제였냐면 우리가 2021년에 상승장이 끝나는 시점 있죠. 11월 달에 그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버텨줘서 올라가줘야 돼, 빠르게.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거든,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그래서 뭐 시즌이 아예 종료된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분기점에 있기는 해요. 올라가던가 아니면 떨어지던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걸 하나를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몰빵을 하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반대 움직임을 갔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쪽을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쭉 추세선을 이어보면 아 이거 왜 안 와라고 할 정도로 좋긴 해요, 이런 차트를 보면. 근데 마냥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동안엔 잘 맞았는데 사실 기관이 들어오면서 조금 애매해진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ETF 이후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게 토탈 3 차트인데요. 이거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뺀 차트 시총을 보는 건데 이렇게 쭉 이어보면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패턴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얘가 여기서 어센딩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뚫어주면 좋은데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횡보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뭐 연말에 갑자기 장이 좋아진다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계속 이 리테스트를 거치면서 올라가고 리테스트를 거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리테스트 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지금이 딱 그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리테스트를 거치고 빠르게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차트 패턴과 비슷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 이 아사이즈가 되게 잘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달러 제국을 재건할 비밀병기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면 재정 적자를 메우고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거다라고 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보다는 금보유량을 늘리면서 미 국채에 대한 수요도 한풀 꺾였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벨센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해서 각국 중앙은행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채 도입을 유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수조 달러의 자금이 암호화폐 생태계로 유입이 돼서 얘가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다. 이거 제가 사실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잖아요. SI에 대한 부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 그대로 그냥 재방송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란히 순유입 행진을 하고 있으나 이게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곡에 대한 분기점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냐 아니면 이렇게 가냐 딱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하되 이 아트 시즌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타나 혹은 뭐 스윙에 대한 개념을 하다가 이게 잘 잡으면 그 평단을 가지고 중장기 투자까지 늘리는 그런 형태로 가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